생산성 두 번째 꼭 간직하고 있어야 되고, 세 번째 생산성을 저는 성생활로 칩니다. 이 여자들이 애 낳는 거를 생산한다고 그러죠. 생산입니다. 근데 나이를 어느 정도 먹어가면은, 특히 인생 후반기에 들어선 사람들은 성생활의 문을 닫는 거 제가 알고 있거든요. 많은 동물들을 볼 때요, 성생활을 끝낸, 그러니까 생산 시기를 끝낸 동물들은 더 이상 살지 못하고 갑니다. 동물들의 세계가요. 근데 우리도 거기에 비해서 볼 때는 생산성을 끝냈다고 그래서 성생활까지 끝난다면은 나도 가겠다는 소리예요. 근데 대부분의 경우에 여자들한테 그 책임이 있습니다. 여자들이 남자들한테 시선을 보내는 것도 여자들이죠. 어느 남자 쳐놓고 시선 보내지 않는 여자 쫓아가는 남자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슬쩍 보내는 그 시선을 남자들은 또 재빨리 알고 쫓아가거든요. 반대로 성생활에 대해서 문 닫겠다는 신호를 누가 보내겠어요? 여자들입니다. 여자들이 문을 닫으면 남자들은 할 수 없이 문을 닫아요. 근데 여자들은요, 문을 닫고 나서도 손주들을 키워야 되는 임무가 또 하나 부여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할머니가 있는 손주들의 생존율이 훨씬 더 높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거 아시죠? 친정엄마가 딸 애 난다 그러면 멀다 그러면 아무리 멀어도 쫓아가잖아요. 손주 봐주기 위해서. 여자들은 생산성이 끝나더라도 다음 세대를 키울 임무를 타고났습니다. 그래서 성생활을 문을 닫아도 돼요, 사실은. 근데 남자들은 죽을 때까지 정자가 생산되는 거 아시죠? 거기다 문을 닫는 거에 강제로 여자들이. 그런 남자들은 본의가 아니게 성생활을 끝내면서 그 다음에는 접을 준비를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늙은 남편이더라도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게 훨씬 나을 겁니다. 아니, 젊은 여자들은요, 혼자 되거나 뭐 하면 짝 찾을 기회들 많이 있죠. 근데 인생 후반기 든 여자들은요, 죄송하지만 찾을 짝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있는 짝 잘 간직하세요. 그러려면 그 왜 문을 닫습니까? 애써 문을 닫으신다고, 여자분들. 그래서 여자들끼리 다들 알죠? 자랑스럽게 여자들끼리 하는 소리가, 나는 베개 싸들고 도망다녀. 근데 그게 자랑스러운 소리가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서 생산성을 절대로 유지해야 되거든요. 박사님, 근데 여성들이 먼저 이 성생활 문을 닫는다고 하셨는데 요즘엔 남자들도 많이 닫는 것 같던데요. 아니, 문 닫으면 문 열어놓은 집으로 가는 거잖아. 아니, 그게 이렇게 돼요. 여자나 남자나 그 성적인 그 욕구는 테스토스테론이라는 그 남성 호르몬부터 옵니다. 여자들한테도 그 호르몬이 있어요. 양이 적지만은. 남자들이 20대 되면은 그 남성 호르몬이 차고 넘쳐서 별 이상한 짓들 다 하잖아요. 근데 나이를 먹을수록 테스토스테론이 점점 떨어지거든요. 여자들은 그렇지 않아도 낮은 데서 더 떨어집니다. 그래서 성적인 그 욕구가 굉장히 떨어지는 거죠. 거기다가 여자들은 이제 갱년기가 되면요, 갱년기란 말은 이제 그 생리가 끊어진다는 소리 아니겠어요? 생리가 끊어진다는 소리는 그 난소에서 배란이 안 된다는 소리입니다. 배란이 될 때마다 한번 배란이 되면 거기 황체라는 게 형성이 돼서 거기서 이제 호르몬들이 나오는데, 황체가 형성이 안 되니까 호르몬이 안 나오는데 그 호르몬 중에 남성 호르몬이 들어있거든. 그래서 여자들이 배란이 안 되니까 남성 호르몬이 더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적인 그 욕구가 더 떨어지는 데다가 여성 호르몬 에스트로겐이 떨어지면은 이제 몸이 마릅니다. 그러니까 남자가 오는 게 싫은 거예요, 실제로. 근데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해가지고 정말 남편을 뭐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라도 성생활을 계속들 해야 되는데, 여자분들이 귀찮다는 생각에 젊었을 땐 그런 게 한 번도 없었죠. 근데 그냥 아주 별로 엔조이를 못하니까 이제 싫은 걸로 되면 그 다음에 정말 문 닫게 되는데, 여자분들의 그거는 책임입니다. 남자분들이 혹시 좀 떨어지더라도 그걸 어떻게든지 일깨워서 남자뿐만 아니라 여자들 자신들이 활발한 성생활을 할 때 정말 인생 후반기가 정말로 열립니다. 성생활이 포기된 인생 후반기는요,
오누이처럼 살게 돼요. 그 여자분들 중에 그걸 자랑스럽게들 얘기해요. 우린 오누이야. 그게 뭐예요? 오누이처럼 살면 어떡합니까?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살아야죠. 인생 후반기는 남자와 여자가 살아가는 겁니다. 오누이가 살아가는 게 절대로 아니라는 걸 이렇게 명심해 주시고요. 우리가 공부를 또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 공부라는 거는요, 꼭 뭐 학교에 등록해서 요새처럼 평생 교육에 주변 가서 하는 거 참 좋은 일이죠. 근데 우린 지금 건강은 해졌죠. 우리 다 건강해졌습니다. 우리 전 시간에 공부한 대로 다 건강해졌기 때문에 안 보이기 때문에 책 안 본다는 소리 하시면 안 돼요. 책들 보셔야 되고 글들을 쓰셔야 됩니다. 인간이 인간인 값어치는 말과 글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말은 잘 기억하셔야 되는 거가 말을 못하고 글을 쓰지 않으면 인간이 인간된 모습으로부터 멀어집니다. 두뇌가 그다음부터 급격히 이렇게 위축돼요. 말을 제대로 하고 글을 제대로 쓰는 사람은 치매가 안 옵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여러분들 글을 쓰셔야 되는데 글을 쓰려면은 남이 쓴 책을 공부해서 새로운 글을 쓰지 않고 내 것만 끄적거리다 보면 그건 글이 아니고 뭐 이상한 글이 되는 거죠. 자작시 정도. 그렇게 하지 말고 어떤 목표를 세워가지고 글을 쓰는 거예요. 제가 추천하는 가장 좋은 글 쓰는 거는 자서전을 저는 추천합니다. 자서전이라고 그래서 상업적으로 누구 고용해서 쓰는 자서전은 그런 건 제가 말하는 자서전이 아니고 자기 인생을 뒤돌아보면서 나부터도 인생을 뒤돌아보면 좀 이렇게 부끄러운 모습들이 보이잖아요. 또 실패했던 거, 아직 끝내지 못했던 모습들을 거기다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끝을 맺어 놓는 거가 자서전입니다. 그 어려운 말로 얘기하면 게 내적 치유 이렇게 되는데요. 내 스스로 내 모습을 찾아가는 겁니다. 거기 가식이 들어가서는 물론 안 되죠. 진짜의 내 모습을 찾아가는 자서전을 쓰려면요, 한 5년 정도 자료를 준비해야 됩니다. 옛날 사진을 찾아내고, 또 요새는 전부 다 이메일로 하는데 편지도 찾아내고, 또 학교 앨범도 찾아내고, 또 사진 중엔 뒤에 날짜가 붙어 있죠. 정다운 누구와 이런 거가 좋은 자료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사진을 찾아냈는데, 또 편지를 찾아냈는데, 또 뭐를 찾아냈는데, 시대적으로 이걸 맞춰놔야 돼요. 그러려면 도서관에 가야 됩니다. 도서관에 가서 시대적으로 맞춰놓고 난 다음에 그거를 자료로 해서 자서전을 여러분들 한번 써가 보세요. 인생이 거기서 꽉 차가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게 바로 인생 후반기의 계획의 가장 알찬 그런 계획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 후반기의 계획이 뭐냐? 우선 첫째는 계획을 세우는 것이고, 왜냐하면 계획이 없는 사람은 바로 실패를 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그 다음에는 주변에서 새로운 것을 찾아내려고 하는 거, 호기심을 키워가는 거, 창조 창의성을 키워가는 거고, 그 다음에 생산성을 유지하면서 인생을 좀 더 꽉 찬 인생으로 키워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공부들 해야 돼요. 공부하지 않고 늙어가는 사람은 그저 고집스러운 화석처럼 돼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세 가지 여러분들이 기억하신다면요, 창조 창의성, 생산성 유지, 그 다음에 학습해야 될 일들, 이거가 우리들이 꼭 지켜가야 될 인생 후반기의 계획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것만 해서 우리가 딱 끝나는 건 아니죠. 그 외에도 할 일이 또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근데 그거는 저한테는 제가 할 일이 있어요. 여러분들한테는 또 여러분들이 각자가 할 일이 있습니다. 그거는 각자가 찾아내야 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든지요, 우리 그런 거 알죠? 마지막 단계에 가면, 인생의 마지막에 가면은 이구동성으로 느끼는 거가 내가 왜 좀 더 좋은 일을 하지 못하고 가는가? 남한테 좀 더 좋은 일을 하고 갈 걸. 전부 다 그걸 느낍니다. 근데 가기 직전에 느껴서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왜 지금부터 그걸 느끼지 못하고? 우리가 인구만 자꾸만 늘어나서 백세인들만 자꾸만 늘어나면 이 지구는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다시 사회에다 환원할 수 있는 이 마음들을 심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건강하고 생산적으로 됐으니까 다음엔 어떻게 하면은 좋은 일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사회에 환원시킬 수 있을까? 이런 생각까지 우리가 같이 갖는다면은 제가 볼 때는 성공적인 인생 후반기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우리 패널리스트 분의 한 분이 좀 더 알차게 더 깨끗하게 이제 끝을 맺어서 나를 이렇게 기억해 주길 바란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 누구나 다 그래요. 특히 여자분들은요. 이건 좀 여담 같지만요. 자살한 모습을 볼 때 여자들은 깨끗하게 아름답게 죽는 모습을 보인답니다. 남자들은 그냥 마음대로 보이고요. 남자 여자의 차이일지는 모르지만요. 우리가 끝을 맞이하는 건 틀림없거든요. 저는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 다 분명히 끝 맞이해야 합니다. 근데 그 끝을 어떻게 아름답게 맞이할 수 있는가는 여태까지 살아오던 인생이 아름답지 않은데 끝이 아름답게 되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끝이 언제 오는지 몰라요. 우리 이 자리에 다 이렇게 잘 살아있지만은 언제 끝이 올지 모르는데 그 언제 올지 모르는 끝을 아름답게 장식하려면 평소부터 우리가 아름답게 세 가지입니다. 창조적으로 살아가면서 생산성을 유지하면서 공부하는 태도를 가지고 살아갈 때 감사의 마음이 생기면서 아름다운 인생이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거죠. 이 인생 후반기에 대해서는요.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막연한 얘기입니다. 근데 미국 사람 중에 이제 밥 뷰포드라는 사람이 중간 휴식 시간에 무슨 일을 할 것인가 이런 책을 쓴 게 있어요. 중간 휴식 시간에 무슨 일을 할 것인가. 저는 그 책을 보고 얼마나 감명을 받았는지. 이 사람 사업적으로 크게 성공한 사람인데도 그 책을 쓰고 나서 더 유명해졌습니다. 중간 휴식 시간이라는 거는 운동 경기 할 때 그런 가운데 있는 중간 휴식 시간이 아니고 내가 원하는 시간이 아무 때나 중간 휴식 시간이 됩니다. 그래서 그 휴식 시간에 내 인생 전반기를 들여다보는 거예요. 운동 경기에 전반전, 후반전이 있듯이 인생 전반기를 들여다보면은 들여다 보이잖아요, 다. 그때 휴식 시간에 그걸 고쳐서 인생 후반기를 제대로 계획 세우면은 그게 바로 성공적인 인생 전체가 되고 그게 바로 승리의 인생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이제 돌아가시면서 나의 중간 휴식 시간을 언제 잡을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들 해보세요. 근데 중간 휴식 시간은 한 번만 꼭 잡을 필요가 없어요. 오늘도 잡아보고 내일도 잡아보고 그래서 내 인생에 어떻게 지나왔는가를 한번 돌아다 보면서 지금 현재의 위치를 정확히 알면서 앞으로 내가 나갈 길이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거 계획을 세울 때 단단한 기초 위에 새로운 계획을 세워가는 이런 인생이 되지 않겠나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인생 후반기란 말은 딱 50세 이후만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사실은요. 중간 휴식 시간을 거친 다음에는 전반기가 아니라 인생 후반기가 들어간다는 생각 그리고 예외 없이 여러분들한테는 인생 후반기가 찾아온다는 생각 그리고 반드시 끝이 온다는 생각 내가 오늘 살아가면서 이 모습으로 일생 살아갈 것 같죠 여러분들? 절대로 아닙니다. 내일이 오늘하고 틀리고 다음 주가 오늘하고 분명히 틀리고 인생 후반기는 변화의 과정입니다. 변화라는 것은 시간을 의미하는 거고 시간이라는 것은 반드시 변화를 초래해 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변화하고 같이 변화해 나갈 때 여러분들의 인생에는 뜻을 찾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의 뜻을 찾아야 된다는 소리는 오는 변화와 나한테 온 변화를 제대로 잘 가미해서 인생을 알게 되는 그런 과정이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얘기가 너무 심각해졌는데 얼굴들이 다 심각해지시네요. 근데 인생은 사실은 심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번 다 웃으셨으니까
지금부터 질문이나 코멘트나 있으면 제가 좀 받겠습니다. 네, 네. 잘 들었습니다. 아, 정말 잘 들었습니다. 전 들으면서 제일 심각했던 게요. 박사께서는 30몇 년 결혼 생활 하셨는데 아직도 부인한테 뭔가 매력을 느끼신다는 말씀 분명히 그래 하셨거든요. 물론이죠. 근데 저는 10몇 년밖에 안 됐는데요. 네. 이르셨죠? 서로 그걸 잘 못 보거든요. 아니, 뭐 어떻게 해야 돼요? 잘 쳐다보면 있어요. 있어요? 박참 있어요? 아, 저는 많죠. 네, 저는 많고. 네. 애기 셋 낳았잖아요. 네, 이제 셋째가 이제 곧 태어나는데 네, 네. 저는 그 자서전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래서 저도 30이 되면서 지나온 인생을 한번 돌아보자. 저는 이제 쓰려고 그랬는데 지은 죄가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누가 혹시 그 볼까봐 못 쓰겠더라고요. 저는 그 자서전이라는 거를. 그 자서전은요, 누구한테 보이는 자서전이 아닙니다. 내 인생을 완성시키는 자서전입니다. 한번 써봐야겠네요. 네네. 제 질문에도 좀 답변 좀 해주세요. 어떻게 해야 30년이 지나도 아내한테 매력을 이렇게 찾게 되시는 거예요? 우선은요, 네. 난 이번에 여행을 혼자 왔는데 내가 참 네. 외로워요. 아, 옆에 있으면 너무 좋겠다고. 예. 그러니까 옆에 있으면은 그렇게 편하지. 네. 얼마나 편해요. 그 이상 뭐가 더 바래. 그런 마음이 왜 잘 안 들죠? 제가 방법을 가르쳐 드렸잖아요. 뭐예요? 애기 하나 더 낳으시라고. 윤 선생님 궁금한 거 많으시죠? 예. 내가 오늘 저 박사님 말씀을 듣고 나는 그래도 좀 후반기가 잘 될 거다라는 생각이 언뜻 드는 것은 이 창조는 호기심에서 나온다고 그랬는데 지가 여자들에 대해서 호기심이 대단히 많거든요. 일산 됐고 이제 학습 능력으로 또 이렇게 죽을 때까지 뭐라고 성생활을 계속해라. 그건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 가능할 것도 같거든요. 그런데 내가 지금 오늘 이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게 옛날에 그 노 스님한테 들은 얘기랑 연관이 돼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분이 사람이 오래 살고 건강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은 하루에 한 번 좋은 일을 하고 10번을 웃고 100자를 쓰고 1000자를 읽고 10,000번을 걸으라고 그래요. 그런데 굉장히 어려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 100자 쓰는 거 쉽거든요. 웃는 거, 그러고. 한 번 좋은 일이라는 걸 길에 가다 담배꽁초 하나 주워도 좋은 일이거든요. 그런 걸 매일 해 간다면은 그것이 참 오래 살아도 이제 그 잉여 인간이 아니고 오래 살아도 쓸만한 인간이 되겠다는 생각을 언뜻 들었습니다. 우리가 이걸 다 지켜가지고 그 100세 동안 잘 살았다. 이런 거보다 아까 김연수 선생님이십니까? 님께서 나 죽었을 때 참 아름다운 모습으로 죽고 싶다는 얘기는 그렇게 살아서 나만을 위해서 살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들이 서로 살아가는데 어떻게 이렇게 도움을 주면서 살아갈 것인가 이런 계획도 이참에 한번 같이 세워보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좋은 생각.